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칭키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칭키는 그러니까 암호키하고 보코하키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앨리스가 밥에게 어떤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해서 데스 알고리즘을 돌려서 아,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전송을 하면은 이 사이퍼 텍스트를 복화를 해서 플레인 텍스트를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데스 알고리즘으로 했다라는 거는 서로 뭐 알려주면 되죠. 뭐 통신할 때 데스로 한다라고 뭐 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복화할 때 이제 키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암호화할 때도 키가 들어가고 이 대칭 키는 이 키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같다고 그랬어요. 56비트로 되어 있는 키를 같아야 되는데 이 키를 서로 어떻게 앨리스하고 공유하냐 이거죠. 만약에 뭐 이메일로 보내요. 예를 들면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요. 또는 그냥 프로그램을 짜갖고 그냥 이 56비트 키를 뭐 어떻게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이 채널이 언시큐어드 채널이라는 걸 항상 언시큐어드 채널이라고 인터넷은 언시큐어드 채널이라고 항상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내면 중간에 해커가 MITM 공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스니핑을 한다. 와이어샤크로 보면은 지금 이게 암호 키가 날아가는구나. 이거 그러면 캡처해 갖고 요 중간에서 메시지 보내면은 암호화 시켜서 메시지 보내면은 가로채기 해 갖고 복화화 시켜서 플레인텍스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대칭 키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어, DP 헬맨이 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DP가 RS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이전에도 대칭키는 활용을 했어야 됐다 이거죠. 시대적으로. 이게 만약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탄생하기 전에 이 대칭키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공개키가 없을 때는 이 대칭키를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 키 분배를 어떻게 했을까? 바로 KDC, 키 분배 센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키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잘 짠 거죠. 순수하게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스로 이 키 분배를 하는 거예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만을 가지고 키 분배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예, 그 아이디어를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대칭키의 그 키 분배가 문제였는데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그 자체를 이용해서 키를 안전하게 분배를 했다라는 거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방법은 이제 KDC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동작 원리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 분배가 문제인데 대칭키 암호화 키 관리의 부담에 대해서 이 n명이 통신을 할 때는 2의 n분의 2분의 n의 n-1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n이 100이라는 숫자가 되면은요 엄청난 큰 숫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50 곱하기 99 이만큼의 그 대칭키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 관리하고 이거를 분배하고 그러니까 배송이죠. 키를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키를
잘 보관해야 되고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제3자라는 건 해커가 알게 되면 이거는 뭐 아무 하나만 하죠. 키를 알게 되면은. 그리고 요걸 좀 지울까요? 아이고. 예. 세션 키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네. 세션 키는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을 할 때, 자, 어떤 데이터가 보낼 때, 예를 들면은 뭐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만 A하고 B가 공유하는 키가 있을 거예요. 키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10초간만. 이거를 바로 이제 세션 키라고 합니다. 10초 뒤에는 다른 키가 또 만들어져서 서로 분배가 돼서 공유를 해서 또 데이터가 이제 암호화돼서 통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적인 그런 그 대칭키가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통신할 때는. 왜냐면 인터넷은 이게 언시큐어드 채널이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키 분배 선결 문제가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걸 이용할 텐데 이미 시대적으로 이거는 아직 아, 개발이 안 된 거죠. 네, 발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DP-헬먼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도 만들고 DP-헬먼 키 교환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대칭키를 분배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은 이 키 분배 센터가 어떤 식으로 대칭키를 서로 분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자신의 아이디하고 대칭키를 이 제3자죠. 어떻게 보면은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A, 아, 키가 이렇게 서로 같은 키를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제3자의 그 신뢰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 K라는 거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지 한번 보면은 A의 아이디하고요. A의 대칭키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요. 제3자에다가. 이 KDC 센터면은 A가 자기 아이디하고 A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제 키를 만들어요. 키 A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여기다 등록을 해요. B는 B의 아이디하고 자기 자신이 만든 그 대칭키 요거를 등록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키를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갖고, 이 세션 키를 A하고 B하고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를 만듭니다. 누가? 바로 3자 신뢰하는 이 KDC,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세션 키를 만들어서 이 세션 키를 예를 들면 세션 키가 SB라는 새로운 키를 이 KDC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A 기관과 B 기관이. 그러면 SAB가 키가 이렇게 온 거죠. 그죠? 그러면 이 SAB가 대칭되는 키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SAB를 그냥 주면 안 되죠. 이렇게 그냥 주면 여기도 해커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해커가 볼 수 있으면 SAB 이 세션 키가 노출되는 거죠. 자, 뭔가 이 SAB라는 거를 이 KDC가 만들어 갖고 A하고 B에게 넘겨줄 때 이거를 암호화시켜서 보내면은 안전하겠죠. 그죠? 뭔가 암호화시키면 안전할 거예요. 그러면 줄 때 이 KDC는 뭘 알고 있어요? A의
A가 보관하고 있는 키, 그 다음에 밥이 스스로 만든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SAB를 KA로 암호화시켜서 만약에 보낸다고 그러면 이 대칭키 K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SAB를 복화시켜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SAB를 B의 대칭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낼 수 있으면은 또 이걸 복화시켜서 SAB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컨셉은 이런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KDC인데요. 각각의 그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용자들은 자기 A라는 자기 아이디하고 스스로 만든 키를 이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죠. 이렇게 등록을 해요. 자, 그러면 앨리스가 밥하고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 공유하는 세션 A 키, 서로 같은 세션 AB라는 키를 이 KDC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KDC는 SAB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A하고 B에게 안전하게 줘야 되는 거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떻게 주는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 A와 B의 식별자를 이제 KDC에게 줘요. 사용자 A는 B하고 통신을 하겠다. SAB를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KDC는요, 어떻게 하냐면, KB의 ID 있죠? 요거의 ID하고, KB, 대칭키가 되네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KB가 스스로 만든 키하고, A의 ID하고, 그 다음에 세션 키를 암호화시켜요. 뭘로 암호화시켜요? 이 KB로 암호화된 거를 A에게 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제가 좀 헷갈렸는데, 요 의미는 KB의 밥이 만든 키가 되죠. 요 키하고 A의 ID하고 SAB라는 그 세션 키를 KB로 암호화시켰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죠? 요거는 밥이 만든 키로 A하고 SAB를 암호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SAB라는 세션 키는 뭘로 암호화시켰어요? KA로 암호화시킨 겁니다. KA로. 자, 다시 얘기하면 이 기호는 KA로 암호화를 시키는데 SAB하고 요거를 KA로 암호화 시킨 겁니다. 근데 요거라는 거는 안을 들여다보면은 A하고 SAB를 KB로 암호화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왜 이걸 보내야 되냐면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인크립션 돼서 이걸 봤잖아요. 보면은 요 키는 앨리스가 갖고 있죠.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걸 풀면은 뭐가 나옵니까? SAB가 튕겨 나옵니다. 복화되고 그 다음에 EKB, A, SAB 이렇게 구하게 되죠. 복화 시키니까. 그럼 요거는 뭐예요? 밥하고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는 그 세션 키를 얻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암호화된 게 하나 왔어요. KDC로부터. 이 암호화된 거는 B의 그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앨리스는 B의 키가 없어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해커가 중간 공격을 해서 스니핑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KA로 암호화돼서 SAB가 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자 공격에서 해커가 KA를 모르기 때문에 이 KA는 이해하고 누가만 알아요? 얘만 아는 거죠, 얘만. 얘하고 얘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해커가 이걸 모르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SAB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KA는 요 암호화된 거를 그냥 밥에게 그냥 보내요. 암호화된 거를. 그러면 MITM 공격을 스니핑을 한다 하더라도 이 KB를 알아야 되거든요. KB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복구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밥이 복구화시킬 수 있죠. 자기 KB를 자기가 만든 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A하고 SAB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앨리스하고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앨리스하고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라는 거를 더불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 SAB가 왔는데 이건 누구하고 통신하기 위한 그 세션 키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얘는 자기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KDC로부터 온 게 B와의 통신하기 위한 SAB라는 거를 알지만 얘는 밥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에게 앨리스의 아이디도 같이 인크립션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위에는 이제 SAB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암호화시켜서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KDC 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차를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거를 이제 글로 이제 한 거고요. 첫 번째 사용자 A는 자신과 사용자 B의 아이디 정보를 KDC에 전송하고 세션 키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바로 티켓이라고 이제 여기는 네이밍을 했어요. 티켓이라고. 요거 티켓을 주는 거죠. 티켓을 어, 밥에게 주면은 밥은 요 KB로 복호화시켜서 A하고 SAB를 알게 되는 거고, 아, 이거는 앨리스하고 통신할 때 사용하는 세션 키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예. 제가 설명한 거하고 이 프로토콜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단순 KDC 프로토콜에 대한 거는 리플레이 제형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형 공격이 리플레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2와 3의 메시지를 통해 분배된 세션 키가 악의적인 3자 C에게 이게 노출이 됐다. 중간에서 앨리스하고 이 KDC하고 요청해서 받고 요 할 때 요 중간에 멜로디가 음? 멜로디가 예를 들면은 이거를 어, 캡처하는 거죠. 예, 캡처를 해서 다시 리플레이 전송을 중간자 공격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맨 인 더 미들 어택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게 어, 이걸 보관했다가 세션 예를 들면 사용자 A가 여기 보시면 2와 3 메시지를 통해 분배된 세션 키가 만약에 악의적인 3자 C에게 노출이 됐다. 노출이 됐으면 사용자 A가 다시 사용자 B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KDC 에게 세션 키를 그 SAB를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SAB 관련해서 제3자 C가 스니핑해서 보관하고 있는 EM 메시지를 그대로 A에게 재전송을 하는 거예요. 설사 SAB를 모른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사용자 A는 요 C에게, 요 멜로디가 C라고 했을 경우에 제3자 C에 의한 재형 공격으로 전송된 메시지인지 확인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이게 여기 재전송을 이렇게 이제 시키면은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의 그 조건은 이 세션 키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SAB를 계속 사용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SAB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시간마다 바꾸든지 한번 통신하고 나서는 버리고 다시 SAB를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죠.
그 사용자 A는 세션 키를 확보하고 티켓을 사용자 B에게 이제 전송을 해요. 그런데 이미 악의적인 사용자 C에게 노출된 기존의 세션 키를 사용을 해서 지금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3자가 도청을 통해서 이 A, B가 세션 키로 암호화해서 교환하는 모든 정보를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SAB를 계속 변경시켜 줘야 된다라는 걸로 고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형 공격 방지 KDC 프로토콜이 이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니드햄과 슈레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챌린지 리스판스 프로토콜을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챌린지. 그러니까 사용자 A가 세션 키를 요청할 때마다 고유의 의미의 난수 넌스 RA를 KDC에게 전송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고 뒤에 있는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한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A의 아이디하고 누구하고 지금 통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B의 아이디를 보내면서 RA를 같이 보내요. 넌스를 보내요. 이 넌스는 A가 만든 넌스 값이죠. 임의의 난수예요. 임의의 난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내. 아까는 그냥 그 재형 공격을 방지하지 못했을 때 프로토콜은 이 RA를 보내지 않았죠. 근데 이 RA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KDC는요, KA로 인크립션을 하는데 B의 아이디하고 여기 SAB가 있죠. KDC가 만든 SAB를 예, 요 KA로 암호화를 시켜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RA도 암호화가 돼 있죠. RA도 넌스 값을 줬는데 이 넌스 값을 암호화 시켜서 보내요. 뭐로? KA로. 이걸 암호화 시켜서 보내는 거니까 여기서 중간자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RA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SAB도 못 구하고. 이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티켓을 보내죠. 이 티켓은 B에게 보내는 인크립션 된 거죠. 결국 이제 SAB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A하고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다라는 정보도 같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티켓이 뭘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KA로 암호화되어 있는 걸 보냅니다. 그러면 KA를 이 앨리스는 이거를 복화시키면 뭘 할 수 있어요? B도 할 수 있고 SAB도 할 수 있고 RA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KB, A, SAB 요 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B의 아이디도 알 수 있고 SAB 세션 키도 알게 되고 내가 보낸 그 넌스 값, 임의의 넌스 값이 제대로 돌아왔다라는 거를 자기가 보낸 RA하고 이게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이 보낸 게 아니구나. KDC가 보낸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티켓을 누구한테 보내요? 바로 밥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밥은 KB를 알죠? 그래서 KB로 인크립션 되어 있는 거를 복화시키면 A하고 SAB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션 키를 구하게 되고 요거는 A로부터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난수를 만들어서 임의의 난수 RB를 만들어서 요 세션 키로 암호화 시켜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또 R-1을 해서 서로 상호 이 임의의 난수 값이 확실한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SAB로 암호화 전송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요약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